자, 전시회까지 열심히 달렸습니다. 교재 설명을 한다는 게 뭐 거의 뭐 행정법을 전반적으로 다 약간이라도 강약을 주고 있는데 교재 활용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이제까지 공부한 거 잘 합치면서 단권화시키는 유용한 교재로 제발 잘 이용되길 바랄게요. 많은 분들이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연이어서 지난 시간에 한 아주 특별한 국가적으로서 행정행위 거기에 따라서 이 행정의 종류 중에 복효적 행정일 때 이 복효적인 관계 제3자 인근 주민과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전문성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성, 전문성, 그래서 부관. 그래서 부수한 법률관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예전에 의사표시에 준해서만 부관을 붙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종된 규율로 의사표시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의사표시가 아닌 준법률의적 행정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게 됐다. 자, 그렇다 보니까 법률이 준 효과를 준법률적 행정에는 법률이 준 효과를 행정청이 마음대로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법률의적 행정행위 준법률적 행정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준법률의적 행정에 부관을 붙일 때는 반드시 행정청이 재량껏 붙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적 근거를 둬야 된다. 그래서 법률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 이게 자 부관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생기는 약간의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법률 효과 일부 배제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많은 학자들은 법적 근거 있으니까 이거 법정 부관이니까 부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게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부관은 필요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법률을 행정청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법률에 그걸 두면 붙일 수 있는 부관도 있더라. 자, 철회권 유보 같은 거는 약간의 기능성이 좀 추가된 거. 요즘에 보니까 뭐 물건도 기능성이 추가됐다 해서 많이 추가들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성이 추가된 어떤 기능, 유도 기능 또는 신뢰 보호 주장을 배제하는 기능이 추가된 게 바로 철회권 유보. 자, 일반적인 해제 조건하고 그다음에 철회권 유보하고 차이점은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바로 해제,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반면 철회권 유보는 철회라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게 좀 차이가 난다. 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이런 행정행위는 반드시 이렇게 법률을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는 숙명을 갖고 국민에게 권리의무의 변동을 준다. 이렇게 법률관계 형성한다. 다른 말로 효력을 주는 효과가 있는 이런 식으로 행정행위. 자, 특별한 국가작용 형식. 아주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작용 형식인데 이 행정위, 부관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행정위가 효과 중에 복효적일 때는 여기다 살짝 부관 같은 거를 더불어 제3자의 관계에 이해관계인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요거까지. 자, 이런 특별한 행위 형식의 국가작용 형식인데 요 사이에서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이 완전치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법률의 한계. 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설명드렸지만 행정행위만의 효력이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공정력 요거 하고 두 번째 확정력 안에 확정력 규준력 별 말은 다 쓰지만 아마 다양하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 안에 불가 쟁력 불가 변력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거 불가진력 불가변력 위에 구속력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음해 확보 수단 해갖고 강제력도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행정행위만에 고유한 특별한 효력 따져라 하면 네 가지를 뽑으면 요 정도. 자, 얘는 반드시 머릿속에 꼭 제가 이거는 갖고 다녀야 돼요. 요걸 반드시 그래야 이 기간을 넘거나 더 이상 쟁송 방법을 다 소진한다면 싸울 수 없다. 싸울 쟁자 써서 불가쟁력. 자, 얘는 바꿀 수 없다. 이거 어디? 법률의적 행정위로서 사법적 판단에 그래서 확인 같은 것에만 제한적으로 영역. 이거는 모든 이런 제한적으로
얘는 절차적 효력. 얘도 절차적 효력. 왜? 짧은 기간 내에 일단은 확정은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공사법이 나눠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익을 고려해서 제거해야 되는 소송은 행정법원밖에 못 해줍니다. 그럼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건들 수 없다라는 힘. 자, 얘는요. 마찬가지예요. 절차적 효력이에요. 기간이 넘었으니까 다투지 말라는 건지 실체 진실이 발견된 건 아니에요. 자, 얘는요. 실체적 효력이에요. 왜? 타 국가기관 간에 그러니까 그 불가 변경이니까 행정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말을 못 바꾸게 됐으니까 그대로 굳어진 거죠. 그래서 얘는 실체적 효력, 절차적 효력.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행정청 입장에서 스스로, 여기는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쟁송을 뭐 이렇게. 그래서 서로 아무 관계없다, 무관하다. 이렇게 정리. 요게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고, 공정력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공정력과 선결 문제. 자, 독일에서는 최근 공정력과 선결 문제, 국가기관 사이 문제요. 이게 민사소송, 형사소송하고 행정법원 하는 행정소송, 국가기관 사이 문제다 보니까 그 독일에서는 구속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구분 없이 공정력과 선결 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력과 선결 문제, 특히 공정력은 공익을 고려해서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행정법원 이외에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민사법원, 형사법원에서는 못 건드려요. 다만 이거 이외에 뭐 무효라든지 무효 또는 부존재라든지 또는 자 실효라든지 또는 위법, 적법은 이거는 공정력의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거든요. 이런 공정력이 안 생기는 공정력과 무관한 쉽게 얘기해서 다른 말로 공익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그런 영역이라면 이건 공익 고려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면 부존재하는데 무슨 공익을 고려하고 무효인데 실체가 없는데 위법적법은 공익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에 맞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공익을 고려하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공정력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사법원이든 형사법원이든 물론 행정법원에서도 당연히 다 누구든지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관할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관할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디서 꼭 해야 되는 전제라는 선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직접 해결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는 부당이득을 해줄 수 있다. 여기는 자 어찌됐든 행정법원에서도 당사자 소송이 있으니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익을 고려해서 제거하는 소송이 아니면 무효 등 확인 소송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관할의 문제다. 어딜 꼭 가야 된다. 꼭 여길 가야 된다. 꼭 여길 가야 된다라는 한정, 제한은 공익을 고려하는 공정력에서만 나타나는 거. 이게 우리나라 공법과 사법의 이원체계에서 나오는 숙명이라는 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공정력, 그다음에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거 서로 무관하니까 이게 생겼다 해서 이게 생기는 거 아니고 이게 생겼다 해서 이게 생기는 거 아니고 요즘에 또 핫한 게 뭐예요? 불가증력, 불가변력이 이것만 가지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안 나온다는 거. 따라서 불가변력이 없다 할지라도 사인 입장에서는 별도로 법률에 근거해서 너는 신청할 수 있어라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또는 조리상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변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국민은 국가기관에게 신청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전 변경에도 없거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자 무효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효에는 실체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정력도 없고 불가증력, 불가변력도 없고 구속력도 없어요. 그리고 무효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는 너도 무효, 나도 무효, 언제라도 무효예요. 그러면 또 강제력도 마찬가지예요. 무효인 행정이 강제 집행하면 돼요? 안 돼요. 무효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행정행위 특별한 효력으로서 무효, 취소, 구별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소, 사유가 붙으면 아직 취소는 안 되는 거고 무효는 사유가 붙든 만든 그냥 통일적으로 너도 나도 언제라도 되기 때문에 기간 제한도 없고 기간 제한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 구별. 특히 요즘에 단순 암기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다음 중 무효사인 것은, 다음 중 취소사인 것은 이렇게도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효다, 취소다 구별하는 기준이 아직 명시적 기준이 없어서 판례, 학설 의존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대 면백성에 따라서 판례, 학설은 인정하고 국민은 판단기관이 아니라 주장기관이기 때문에 기간 내라면 취소 주장하고 기간을 넘어서거나 또는 기간과 무관하게는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두 사이에 괴리가 생기죠. 국민이 주장을 했는데 뭐라고? 취소 주장. 근데 사안이 무효였던 거지. 왜? 국민은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장, 기관만을 가지고 주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효선언 취지의 취소선이라는 제도가 자 그런 이상한 웃지 못할 우픈 사건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소송을 했는데 사안은 무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취소송을 했으니까 취소 요건은 다 갖춰라 이런 지문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생겨요. 무효소송을 걸었는데 알고 봤더니 취소 사유인 거지. 근데 기간 내 제기했으면 무효는 아니지만 다시 취소하거나 아예 소변경도 해주고요. 아예 판결문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소송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무효 취소는 무효를 먼저 기간 내에 했을 때 무효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취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해서 주의적, 예비적 병합은 가능하나 선택, 단순 병합은 안 된다라는 것까지 소송편까지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 암기사항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무효 취소된 사유가 있을 때 이제 그거 구별하시고 판례까지 싹 다 암기하시고 이런 하자 있는 행정행위 어떤 하자? 무효든 취소든 하자 있는 행정이 어떻게 할 거야? 법치 행정의 원칙상 원칙을 고려한다면 하자 있는 행정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거가 원칙이고 폐기라고도 표현하고 뭐 교수님마다 당사마다 다 다르게 표현하니까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어차피 폐기해봐야 동일한 행정이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면 뭐하러 폐기해? 그래서 그러면서 법치 행정에 반하지 않는다. 법치 행정에 반하지 않는다. 알겠지? 당사자 또는 제3자 피해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요. 굳이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폐기할 필요 있어요? 아니 그대로 둬야죠. 그래서 유지. 그래서 치유, 전환 이런 거 공부하는 거죠. 치유 전환. 자, 그다음에 제거할 때 어떻게 제거한다? 취소. 철회하고 구별하시고. 물론 무효도 있고요. 실효도 있고요. 이런 개념만 아시면 되고 요거 중시하고. 그다음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쟁송 가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직권으로 제거해야 되는 거 있어요. 다만 자, 원래 제거를 해야 되는데 취소 사유인데 취소 사유면 공정력이 있어서 기간이라는 제한이 있는데 아차 기간을 넘어버렸던 거야. 그럼 기간을 넘어버렸으면 더 이상 취소송을 못해요. 또 무효소송을 걸어봐야 취소 사유니까 무효도 아니고요.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당사자 입장에서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소송을 못 걸었다. 이 사람 억울하지 않을까요? 소송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게 헌법상 대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헌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헌법상 대원칙의 취지를 살려서 하자 승계. 별표 짱짱짱. 요즘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하자 승계. 인 거 아닌 거 박스로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논의할 적에 취소, 이거 중요하다. 무효 구별하는 판례. 하자 승계 중요하다. 옛날에 이것도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좀 뜸해요. 왜? 간단하거든요. 치유나 전화이나 효과가 소급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치유는 치이시니까 취소사유. 그러면 전환은 무효사유. 전환은요. 행정위는 그대로 둔 채 설정만 바꾸는 거야. 어떤 설정? 내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3자 피해도 없고 가정조사가 있고 그러면 그 행정위 그대로 두고 뭐한다? 사망한 자에 대한 세금을 상속인에 대한 세금으로 전환이라고 하니까 행정위는 그대로 둔다니까. 그에 반해서 치유는 하자를 보완하셔야 돼. 옛날에 이거 많이 나왔거든요. 하자를 보완할 때 팔이 아픈데 다리를 자꾸 만지면 어떡해요? 팔이 아프면 그 쉽게 해서 하자 있는 행정위를 대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돼? 하자를 보완해야지. 새로운, 추가, 다른 이러면 틀린 지문이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풉니다. 이게 다 판례 문구고 이런 문구가 나오면 탁탁탁탁 찾아서 정답을 고려하셔야죠. 그래서 하자, 치유, 전환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거할 때 취소, 철회인데 작년까지 많이 나왔어요. 취소죄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근데 이게 행정기본법에
이게 이제 마련됨으로써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데 행정기본법이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다고 써놨어요. 대신 공익을 고려해서 제거. 왜? 취소 처리는 공익을 고려해서 제거. 공정력 문제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소 처리하고. 다만 이제 하자 승계는 열심히 암기하셔야 돼요. 하자 승계를 해야 될 상황은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처분이 나왔을 때는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를 인정하지만 서로 다른 목적으로 여러 처분이 나왔을 때는 하자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서로 다른 목적일 때도 하자 승계되는 거 판례 3개 암기하셔야지. 무조건 암기하셔야지. 자, 우리나라에서 지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가가 2개요.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쓰는 기준가격.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수용보상금에 관한 기준가격.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에서 수용이 나오면 안 되고 그다음에 표준지공시지가에서 과세가 나오면 안 돼요. 서로 쓰임새가 다르니까. 개별공시지가 과세처분, 표준지공시지가 수용재결, 보상금. 그다음에 독립유공자에서 배제됨으로써 후손의 예우배제 사건. 이 딱 3개는 서로 다른 목적이지만 하자승계를 인정한. 왜? 예측 가능성 또는 자, 그 사람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나와야지.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그런 차원에서 자, 행정의 효력 중에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뭐 유승준 사건이다 뭐다 해갖고 어찌됐든 행정에는 자, 취소 철회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까지 도달해야만 효과 발생한다 해서 표시는 이렇게 정확하게 도달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요게 이 도달주의란 말을 언제 쓰냐면요. 소송에서 기간 계산할 때만 써요. 안날, 있었던 날. 이게 도달주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도달했다. 그러면 안날과 있었던 날이 같이 가는데 당사자가 주장을 하면, 입증을 하면 안날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있었던 날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80일 행정심판, 1년은 행정소송이거든요. 이럴 때 안날, 있었던 날 할 쪽에 도달주의를 써요. 이거 기간 계산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파트로 내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한테 우편송달, 그 다음에 우편송달은 입증해야 되는데 등기우편, 내용증명우편은 자, 등기료를 따로 내서 기록을 해주거든요. 입증 안 해도 되거든요. 교부송달 바꿔주고, 유치송달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면 유치를 함으로써 도달된 걸로 본다. 또, 자, 주소가 있는 특정인인데 주소불명, 송달이 불가능, 그러면 관보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하나 이상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은 서비스로 뭐 이런 말, 이런 거 단순 법조문 문제 많이 냈어요. 그래서 특정인에게는 14일 지나서 효력 발생하는 있었던 날이고, 불특정인에게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5일 지나서 발생하는 효력은 안날로 본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 게 옛날에 나오다가 요즘에는 뜸합니다. 그래서 108페이지 송달하고 불특정인, 특정인 요건 반드시 구별하셔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면 109페이지에 공정력. 아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특히 요즘에는 공정력과 선결 문제, 민사소송, 형사소송하고 행정법원과의 국가기관 사이에 관할 문제다라는 논의도 있지만 공정력 문제, 선결 문제, 취소, 공익, 공정력, 행정법원 무조건 가셔야 돼. 나머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공익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 공정력이 문제 안 된다. 따라서 민사, 형사, 행정 알아서 해결해라. 뭐 이런 것들. 자,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붙는 고유한 성질, 특성, 공포상계약, 노노노노. 행정입법, 노노노노, 안 돼. 그런 것들. 자, 공정력 입증 책임 관계없어요. 공정력 집행 부정지 관계없어요. 그런 것들 무관해요. 무관해요라는 게 판례예요. 자, 공정력과 선결 문제 110페이지 정리해놨으니까 이게 민사소송이냐 형사소송이냐 행정법원이냐 딱 공익 문제만 걸렸을 때만 행정법원을 거치지 않으면 건들 수 없다. 자,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위에는 해결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불가증력, 불가변력 비교해서 박스로 정리해놨는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행정기본법에 불가증력이 생겼을지라도 불가변력이 생겼을지라도 재심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명문의 규정은 뒀고 여기 기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단 말이야. 60일 또 90일 뭐 이런 것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불가변력은 자, 특정한 영역에서 행정청 스스로, 불가증력은 상대방 이해관계인. 자, 그러고 나서 114페이지에 행정의 하자, 무효 취소, 구별.
아, 이게 나중에 보면 뭐 소송까지 가서 무효소송이냐 취소소송이냐 국가배상에서는 무효 취소 중요한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보셔야 돼요. 사정 판결 이런 것들은 취소 소송에서만 취소 심판에서만 사정 판결 사정 재결은 무효 소송에서는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효의 개념에 관련된 판례 반드시 암기하시고 왜냐면 대부분 무효 아니면 취소인데 취소가 대부분이에요. 무효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거기다 정리해놨어요. 116페이지에 있는 무효에 해당되는 판례는 잘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자 위헌결정 효력과 무효 제가 이런 말 했죠. 구체력규범통제. 구체력규범통제 이전에는 나온 행정에는 취소사유. 구체력규범통제에서 위헌결정 이후에는 무효사유.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취소, 철회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데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 차이점. 여러분 직권 취소는 있어도 직권 무효라는 말은 없는 거 아시죠? 쟁송 취소에서는 심판, 소송 두 가지. 특히 취소는 소급효가 원칙인데 수익적 행정의 취소는 장래를 갖는다라는 것들. 다만 수익적 행정이 상대방이 기척사유가 있으면 소급효를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뢰보호 주장도 안 된다는 것은 제한 사유다. 자, 그래서 취소의 취소. 아,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단독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지문 문제로 살짝 섞여 있죠. 원처분이 수익죄이면 소생한다. 원처분이 침입죄이면 소생하지 않는다. 이거 반드시. 그다음에 철회. 자, 이건 사후에 사정 변경, 사후에 부담의 불이행, 사후에 철회권 유보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철회.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이다. 판례 사유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철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취소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공익을 고려해서 라는 일반 원칙상 제한을 받는다. 자 취소나 철회나 자 일반적으로 조금 효과 달라요. 취소는 소급효가 이외적으로 수익적일 때는 장려이지만 철회는 장려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실효는 솔직히 말해서 많은 경우가 없어요. 당사자 사망, 자진 폐업, 철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효기간 도가, 해제 조건 달성. 이럴 때는 실효. 자 죄송합니다. 자 볼게요. 126페이지에 하자 치유 전환인데 치유는 취소사유, 전환은 무효사유. 솔직히 말해서 치유가 되는 판례들 좀 암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절차나 형식상 하자는 치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체나 내용상 하자는 치유 대상이 아니라 전환의 대상이 될 뿐이다. 판례 좀 암기 좀 하시고요. 그래서 126페이지 박스에 있는 정리 좀 하시고 자 A급이죠. 거의 뭐 A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자 쓴 게 박스 문제로 나오는데 대부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박스로 판례 정리해 놓은 거 좀 암기하시고요. 그래서 129페이지 판례 하자 쓴 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특히 하자 쓴 게 되는 것 중에서도 서로 다른 목적일 때 하자 쓴 게 되는 게 있고 같은 목적일 때는 일반적으로 하자 쓴 게 되는 거 이거 구별하셔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행정의 효력 파트였어요. 효력 파트 이후에 자 이번 행정위가 모든 국가 적용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국가 적용 형식이 특별한 형식의 행정인데 이거는 좁은 의미다 보니까 많은 작용 그다음에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긴급한 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국가 적용을 다 행정위로 포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행위 이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서서 행정행위 종류 중에 이런 거 있었어. 다단계 행정행위도 있었는데 여기 자 사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걸 배웠는데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확약. 요거 법적 근거 생겼어요. 확약. 행정절차법에 여기에 확약의 법적 근거 생겼으니까 이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두 번째 확약하고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은 거 공법상 계약. 물론 행정사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앞서 뭐 법률관계 종류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공법상 계약하고 사법하고 행정계약이 아니라 행정사법하고 관계해서 여기서 논의되는 게 행정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는 사법상 계약도 있고 그 안에는 공법상 계약이 있어서 자 이렇게 행정계약이라는 프랑스 견해에서는 두 개를 구분하지 않지만
독일에서는 요거를 엄격히 구분해서 얘는 사법관계, 얘는 공법관계 이런 식으로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는 이거 구분 안 해요. 그러면서 여기 공법상 계약은 시립합창단, 무용단, 전문계약직 이런 말 나오셔야 돼. 공중보건이. 자, 사법상 계약은 대부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니까 사법관계다 해서 독일 입장을 우리나라는 본뜨고 있는데 문제는 요즘에 국가를 또는 여기다가 지자체를 이렇게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줄여서 좀 쓸게요. 요거. 이게 판례가 공법상 계약은 no. 판례가 여기만, 판례가 여기만 적용한다. 근데 학설은 자꾸 여기까지 적용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여기 안에 있는 계약이 뭐다? 공공입찰계약, 공공계약. 그래서 사법관계. 입찰보증금 국고기속, 손해배상 예정금, 사법관계. 하지만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정지는 처분. 이거 요즘에 문제 나오면 어려운 판례잖아. 암기하셔야지. 그렇게 보시고 요건 이제 같이 보시면서 세 번째, 자, 사실행위. 그 사실행위 중에 뽑아낸 거지. 행정지도. 얘도 행정절차법에 근거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 거 알죠? 48조부터 51조까지 이건 암기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것도 반드시 문서로 한다 이렇게 법률에 근거를 두고 그러니까 문서로 한다 확약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확약 요거 그다음에 행정지도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행정계획. 이건 뭐 전통적으로 너무나 많이 나오고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처분성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기본적이에요. 처분성하고 있다 없다 중요하고 또 신청권 문제.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들 정리 좀 잘 하셔야 됩니다. 행정계획이 구속력을 가질 때 처분성을 갖고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없고 다만 행정계획 설립, 확립, 확정 이후에 자, 인근 주민들 또는 일반 국민에게 청구권은 없지만 대상 지역 내 주민으로서 거주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대상 주민 내 주민으로서 거주가 아니라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민. 그럼 뭐 해야 돼요?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 계획으로 인해서 권리의 변동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저도 행정처를 찾아가서 신청권은 두 가지 있죠. 대상 지역 내 주민 또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라고 그 밖에 행정의 중요 형식 요거 암기하시면서 정리하시고 자, 131페이지에는 확약, 그냥 개념상 이제 행정절차법에 근거 있는데 판례가 많지 않아요. 어업면에 우선하는 우선순위 결정하고 내인가를 믿고 본인과 신청했다가 내인가 취소가 나오면 본인과 거부로서 처분을 인정한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공포상 계약인데 공포상 계약은 해제는 안 되는데 해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도 그대로 쓰지는 않지만 공포상 계약은 이거 공법관계고 당사자하고 다툰다는 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특히 공법상 계약이 행정행위와 결합됐을 때 분리가 안 되면 행정위로 보고 어떻게? 자,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 운영 계획은 특허. 하지만 민자, 자, 그러니까 민자, 고속도로 이랬을 때 사전에 합의는 공법상 계약. 하지만 나중에 지정처분은 처분으로서 처분하고 공법상 계약이 분리될 때는 따로따로 당사자로 한 것으로 이런 건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공법상 계약은 공익목적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을 마음대로 당사자끼리 바꿀 수가 없어서 부합계약성, 합할지 안 할지 부합만 계약하는 강제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사법상 계약은 계약 내용도 당사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법상 계약에 남용이 될 수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는 게 판례 입장. 135페이지에 그래서 공법상 계약에 관한 판례 이거는 단순 암기 사안이지만 보시는데 제가 136페이지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자 핵심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걸 정리해 놨으니까 그런 건 암기하시는 게 좋은데 올해 22년 국가직 9급에 나왔어요. 자, 사실행위, 솔직히 말해서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 이거 구분하는 문제. 판례 단순 암기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행정지도, 행정절차법 48, 49, 50, 51 조문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자, 조문 문제 이해는 잘 안 나와요. 행정지도 판례. 자, 그 다음에 행정계획. 요거는 뭐 판례도 나오고, 뭐 조문 없나? 있어요, 이제. 행정계획이 법적 근거가 행정기본법에 마련됐어요. 40조에 4에 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좀 이제 새롭게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판례도 정말 잘 정리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최근에 이제 자동화 행정결정이라는 내용이 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호등 같은 게 바로 대표적인 자동화 행정결정인데 신호등 같은 거는 기계적 장치에서 미리 입력된 내용을 기계적 장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청이 재량껏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자동화 행정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조문이 있거든요. 자동화 행정결정 행정기본법에. 그래서 재량령에서는 자동화 행정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조문이 있는데 그걸 자꾸 시험 문제 내줬어요. 자, 그렇게 해서 기타 행정 작용 중에 비공식적은 뭐 논의 안 하고 자동화 행정 결정 중에 조문 문제로 나온 게 있다라는 것을 조심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1, 2파트에 해당돼요. 솔직히 3파트는 가보지도 못했지만 여기까지가 1, 2파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3파트. 자, 절차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4파트는 의무행 확보수단인데 그거는 제가 같이 할게요. 3, 4파트를. 그러면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구제 파트를 좀 가볍게라도 본다 했는데 굉장히 무겁겠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정리를 할 수 있는 교재 활용, 교재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 교재 안내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급하게 달리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부분 파트나 중요한 판례 이런 것들은 언급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교재 활용도를 높이시길 바랄게요. 거의 제가 강의한 내용 다 들은 거 보이시죠? 잘 정리했으니까 좋은 교재로서 여러분에게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쉬었다가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